오늘은 정비법까지 다 했죠? 이제 주택법 100페이지입니다. 주택법. 왜 이렇게 몇 분 나누셨네? 그러니까. 자, 100페이지 주택법. 먼저. 예? 예. 아, 저요? 예. 예, 예, 예. 자, 이제 용어. 주택.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나 일부로서 그 부속 토지를 포함한다고 그랬어요? 제외한다고 그랬어요? 포함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여유 있는 공간, 이것이 주택입니다. 그냥 사람이 옹색하게 사는 것만이 아니고 가족들이 모여 사는 거, 이것이 이제 주택이다 생각하면은 부속 토지를 포함한다고 해야 되겠고, 건축물의 전부만 주택이 아니고 뭐 주상복합 이런 것들은 일부만 주택인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말했고, 여러분들 부속 토지만 잘 기억을 해주시고, 건축법에도 주택의 개념이 있고 주택법에도 있어요. 근데 각종 법에 용어 정의가 있는데 똑같은 말인데 달리 정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선의 이런 것들은 보통 사람들은 착한 뜻 이런 걸 말하는 건데 민법에서는 다른 뜻을 하잖아요. 그렇게 법마다 용어가 다를 때는 용어 정의를 다시 해줘요. 만약에 같은 뜻이라 그러면 용어 정의를 안 하고 여기서 말하는 단독주택은 건축법에서 말하는 단독주택을 말한다 이렇게 하고 말어. 네, 여기서 용어 정의를 한다는 것은 다른 거하고 법이 의미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죠? 단독주택은 한 가족들이 모여 살기에 적합한 구조로 되어 있는 그냥 일반적인 단독주택이 있고, 다중주택, 다가구 주택이 있습니다. 건축법에는 공간도 단독주택이에요. 건축법에. 근데 주택법에서는 이런 것들은 분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택법에서 규제할 필요가 없어요. 주택은 건축하는 행위보다는 그리고 건축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이제 누구한테 사업계획 수임받고 또 어떻게 분양하는가 이게 관심인데, 이거는 사업계획이나 분양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주택법에서는 주택이 아닙니다. 또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가 있는데, 그리고 이제 기숙사도 있죠. 이거는 가족들이 모여 살기는 너무 옹색해. 그러니까 주택으로 보기는 곤란해요. 주택법, 건축법에서는 이것도 건축하는 과정은 얘하고 비슷하니까 건축법에서는 공동주택 하는 거고, 그래서 공간과 기숙사는 주택법에서는 주택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그래서 뭐 이해를 안 해도 그냥 얘네들은 건축법에는 있어요. 근데 공기처럼 사라졌어. 공기처럼 사라졌어. 건축이 아닙니다. 없어져야 돼. 다만 이제 기숙사는 여기는 뭐 사람들이 가족들이 모여 사는 곳이 아니니까 여기서 관심 없는데, 얘는 사람들이 살기는 힘들지만 그냥 어쨌든 옹색하지만 살 수는 있어. 그래 준주택이라고 합니다.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기숙사, 그리고 옛날에 고시원, 다중생활시설은 주택은 아닙니다. 분명히 준주택이에요. 준주택. 도노 기단은 뭐다? 준주택. 다중생활시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은 여긴 두 가지가 있는데, 숙박인 다중생활시설이 있고 이종 근생에 해당되는 다중생활이 있어요. 다중생활시설 그랬으면은 1번을 말한 거예요? 2번을 말한 거예요? 1번, 2번 다 말하는 거예요. 다중생활시설에는 이 두 가지가 있는데, 다중생활시설 그래서 그럼 1번을 말한 거예요? 2번을 말한 거예요? 둘 다 말한 거예요. 둘 다 말한 거죠? 그래서 숙박인 다중은 준주택이다. 맞아요? 틀려요? 그렇죠? 이종근생인 다중은 준주택이다. 맞죠? 숙박이 아닌 다중은 준주택이다. 이렇게까지 이상한 말을 쓰는 놈도 있어. 가끔. 숙박이 아닌 다중은 이종근생인 다중이니까 준주택 맞습니다. 그죠? 민법에도 점유자는 필요비 이익비를 청구할 수 있죠. 선의만 청구할 수 있어서 악의만 청구할 수 있어서 선악불문해. 그냥 점유자 그러면 선악불문한 거고, 이걸 제한하고 싶으면 선의의 점유자는 악의의 점유자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것도 그냥 다중생활시설 그랬을 때는 둘 다 말한 겁니다. 이해를 하시라는 거예요. 지금 보고서 무슨 말인가 그냥 넘어가면 안 되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오피스텔, 노인복지, 그리고 기숙사, 다중생활시설은 준주택이고, 시험에서는 다중생활시설 이렇게 나오지만 이종근생인 다중, 숙박인 다중 이렇게 나온다 이겁니다. 시험에서. 자, 국민주택. 국민주택은 국가, 지자체, 그리고
한국토지택공사나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이 국민주택인데 그 위에 보니까 네모칸 위에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요. 다음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무엇 이하인 것?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주택 그렇습니다. 그래서 평수가 너무 크면 국민주택이 아닙니다. 국가나 지자체가 만들었다고 해서 무조건 국민주택이다. 틀렸어요. 어떻게 해야 돼?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돼야 돼요. 꼭 국가나 지자체가 만드는 게 아니고 국민주택은 국가나 지자체 재정적 지원을 받아서 건설하는 것도 국민주택 규모 이하라면 또 국민주택입니다.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근데 공공기관 중에 주택이니까 이제 한국토지주택공사 딱 찍어서 나오겠죠. 그래서 내가 그동안은 뭐 국지공방 게 공공기관이 한국 무슨 공사 다 들어가는 건데 여기는 내가 뭐라고 읽겠어요? 이제 국지한방 이렇게 있는 거지. 국지한방, 한국공사 딱 정해져 있죠. 국가나 지자체나 한국공사, 지방공사 그리고 이제 재정적 지원을 받았거나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지원받아 하는 것도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는 것도 역시 뭐 국가나 지자체 재정적 지원하고 유사하겠죠. 국민주택입니다. 국민주택 규모는 주거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를 말하는데 아주 한적한 곳은 100 이하를 말하기도 합니다. 수도권은 한적하지 않죠. 수도권이 아니고 도시적도 아니어야 되고 그리고 읍이나 면지역 올라온 하지 마시고요. 한적한 곳에서는 얼마 이하를 말한다? 100제곱미터 이하를 말한다. 그래서 국가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파주에서 90제곱미터의 주거전용 90에 아파트를 건설했습니다. 국민주택이다 아니다? 아니죠. 이건 수도권이기 때문에 85야일 때만 국민주택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면적도 꼭 신경을 써라는 거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이제 이 국민주택이 아닌 것들을 민영주택 그럽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에 막 되지도 않는 말들을 막 써놨는데 뭐라고 있더라? 민영주택이라도 국가가 건설하면 국민주택이다. 얘하고 얘는 다른 거야. 그냥 다른 거. 짜장이라도 맛있으면 짬뽕이다. 짜장하고 짬뽕 다른 건데 뭐그 사람 뭐 써놓고 또 공동대근 복도 계단 같은 복도 계단 공용 면적은 주거 전용면에 들어간다. 뭐 그렇게 안 했어요. 되지도 않는 말을. 공용 면적과 주거 전용면 알잖아. 사람들이 다 그렇게 거의 그렇게 안 하는데 어떻게 다 그런 말들 했어. 그렇게 막 있으면 좋긴 좋은데 이제 그런 게 많다면. 자,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은 이제 별개죠. 자, 주택단지.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요. 주택법은 건축법은 이제 건축허가. 다른 데는 뭐 실시계획, 시행계획 이런데 여기는 사업계획 그래요. 이제 외우려고는 안 하고 자연스럽게 무슨 사업을 하기 전에 최종적으로 검토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사업계획 승인은 내가 대규모로 할지 소규모로 할지 내 맘이죠. 상관없습니다. 이제 적어도 주택이 30, 대지는 1만 제곱미터 이상 조성할 때 사업계획 승인 받는 겁니다. 작은 것들은 이제 건축 허가나 다른 걸로 통제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근데 내가 이제 통이 커서 100만 제곱미터 하고 싶어. 상관없어요. 여기가 이렇게 고속도로로 분리가 돼 있어. 하나의 단지로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래서 따로따로 받아야 됩니다. 사업계획 승인을. 이걸 하나의 단지처럼 해서 관리사무소는 여기 하나인데 여기 도둑 들어서 이 사람이 고속버스 타고 부산 갔다 와서 도둑 잡아야 되고 그러니까 고속도로 분리되어 있을 때는 하나의 단지로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마찬가지로 철도 자동차 전용도로 이건 이제 상식이고요. 그리고 이게 일반 도로인데 20m 이상이야. 20m 이상이 일반 도로로 분리되어 있을 때도 하나의 단지로 못합니다. 여기가 도시계획 예정도로인데 도시계획 예정도로 네, 8m 이상이에요. 그럼 하나의 단지로 못합니다. 이게 도시계획 예정도로인데 10m래요. 얘하고 얘를 하나의 단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얘가 일반 도로인데 10m예요. 얘와 얘를 하나의 단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일반 도로는 20m일 때요. 20m. 봅시다. 네모. 철도,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나 폭이 20m 이상의 일반 도로나 8m 이상의 도시계획 예정도로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것은 참고사항이니까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지문 중에 이제 5개를 만들어야 되니까 나와요. 간선도로,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보주에 0점을 두면 안 되고 간선이란 말 자체가요. 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의미예요. 사이간자가 아니고 간부할 때 뭐 간자예요. 회사의 간부, 중역 간부. 그러니까 간선도로 가는 것은 굉장히 큰 겁니다.
이런 걸로 분리되어 있으면 별개 단지로 봐야 됩니다. 국지도로 8m인데 그 무시하시고 일반 국도, 특별시도, 그리고 광역시도, 지방도 하는 것들도 이제 지방도, 특별시도, 광역시도가 무엇인가는 의미 물어보진 않아 절대. 근데 이제 이게 시, 군 구도가 있고 만약에 경상북도 만들면 지방도예요. 근데 안동시가 만들면 시도입니다. 시도. 뭐가 크겠어요? 지방도가 크겠지. 그죠? 대구, 서구가 만들면 구도고 대구에서 만들면 광역시도예요. 뭐가 크겠어요? 광역시도가 크겠지. 그죠? 그래서 특별시도, 광역시도, 지방도 이런 것들은 큰 겁니다. 저도 처음에 할 때 지방도 국도가 크면 지방도는 작은 거 아닌가 했는데 지방도는 도가 만든 거예요. 도가. 시군구가 만든 건 작은 겁니다. 자, 그래서 좀 큰 도로로 분려 있으면 별개 단지로 봐야 되겠구나. 짐작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8m, 20m는 어쩔 수 없이 외워야 되죠. 자, 우리나라가 옛날에 몇 도였다고요? 8도였어, 8도. 8m 상의 도시 예정도로 며칠간 8도 위람을 했어요? 20일간. 요거는 내가 아무 의미 없어요. 다른 거는 말을 만들어서 의미를 부여해서 암기 팁을 주는데 얘는 뭐 어쩔 수 없어. 내가 말을 만들 수 없으니까. 자, 20m 이상의 20일간 8도 위람 해가지고 그냥 외우라. 다른 건 뭐 스토리를 만들어 드리는데 제가 이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냥 해야 돼. 그냥. 자, 20일간 8도 위람 해서 일반도로 몇 미터? 20m. 도시 예정으로는 8m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부대시설과 우리는 또 시험에서 주택단지에는요 부대시설이 있고 복리시설이 있어요. 근데 이제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을 골라라 아는가 물어보는 문제가 이제 나옵니다. 물어보는 문제가. 네. 아군이 있고 적군이 있으면 아군과 적군의 이름을 다 알 필요는 없어요. 둘 중에 하나만 알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적군을 알았어. 그럼 얘만 쓰면 되고 내가 아군을 알았어. 그럼 얘 아닌 사람만 쓰면 돼. 둘 중에 하나만 물어보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뭘 공부했죠? 복리시설을 공부합니다. 복리시설 아닌 것은 뭐예요? 부대시설. 가끔 이제 여기 아닌 것들을 집어넣기도 하는데 복리시설만 정확히 기억하면 찾을 수 있어요. 답을 이제. 그래서 부대시설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차장. 여기에 이제 줄임말로 주 하는 게 나오는데 이건 주차장이 아니고 주민운동시설입니다. 이제 복리시설은 가면 재밌는 데예요. 재밌는 데. 주차장 가면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재미없죠. 그래서 내가 좀 이따 이제 경주위생 놀이터 할 때 주는 거예요. 주민운동시설. 관리사무소, 담장, 단지하는 도로라든가 각종 건축 설비, 뭐 가스, 냉난방 공급 설비 이런 것들. 우리가 숙식하는 꼭 필요한 공간은 주택. 주거생활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가 에너지라든가 이런 공급하는 것은 이제 부대시설. 그래, 부대시설. 근데 다음 페이지 보면은 가서 재밌는 거 없어도 되는데 있으면 편한 거 이거는 이제 뭐요? 복리시설. 경로당, 주민운동시설, 유치원, 근린생활시설. 상가에 가보니까 음식점도 있고 찌개도 팔고 그러죠. 없어도 되지만 있으면 편하죠. 근린생활시설. 그리고 어린이 놀이터 이런 것들은 복리시설입니다. 복리시설. 가서 즐겁다고 그랬죠. 즐거운 데가 뭐라고? 부대시설, 복리시설. 그래서 얼마나 즐거운지 누가 놀러와요? 경주 유생들이 놀이터로 삼았어요. 재밌어서. 경주 유생 놀이터는 부대시설, 복리시설. 즐거운데 경주 유생 놀이터. 경로당, 주민운동시설, 유치원, 근린생활시설, 그리고 어린이 놀이터는 뭐다? 가서 재밌는데 복리시설, 경주 유생 놀이터다. 근데 경주위생 놀이터에서 4번 일종 근린생활시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 여기 일종근생이나 이종근생이 어떠한 것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축부에서 일종근생, 이종근생은 내가 책에 써놓은 거를 여러분들이 수시로 봐야 돼요. 일종 근린생활시설 이렇게 안 나오고 이제 여기다가 그러니까 미용원, 세탁장, 목욕장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아파트 상가에 보면 있죠 그런 것들. 만약 생각 안 나면 아파트 상가에 있는 것들 기억 더듬어가지고 한번 찾아보기도 하면 돼요. 근데 이종 근린생활시설 중에 여기 일종근생, 이종근생 되는데 이종근생 중에 안 되는 게 있어요. 안 되는 거. 장의사, 총포 판매소, 안마실소, 별난주점, 다중생활시설 이거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아파트 단지에 이게 있으면 안 된다고 그랬죠? 뭐가 있으면 안 돼?
장총 안 된다. 장총 있으면 어떻게 돼? 밤에 와가지고 사다가 2층에다 쏴요. 막 시끄러워서. 그래서 아파트 상가는 절대 있으면 안 돼요. 장총이 흥분해서 2층에다 갖다 쏴버린다. 층간소음 때문에 미쳐요.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난리 납니다. 대한민국에서 살인 사건이 하루에 수십 건씩 발생해요. 예. 장총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장의사 총국감에서 안마 대란주점은 단란주점이고요. 가정의사에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다음에 이제 사회복지관인데 사회복지관은 뭐 지문제 한번 나올 수 있으니까 이제 사회복지설은 현대국가가 사회복지국가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 법조문 8,300개 조문 중에서 만약에 1000만 분의 1이다 빈도수가 나오는 것은 한 10,000분의 1쯤 나와. 그러니까 있는 것보다는 비중이 좀 지문 중에 사회복지설 이것은 그래서 제가 한 번씩 지문에 넣습니다. 이거 말고도 이제 복리설이 몇 개 더 있는데 이제 여기 뭐 복리설 생각한다면 사회복지관 복이네 복 있죠? 사회복지관도 복리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간선시설은 주택단지 우리 원장님을 공법을 시키고 내가 중개사법을 해야 되는데 품앗이를 하더라도 나는 저기 산에 가서 파전을 가서 품앗이 하고 있고 이 사람은 아주 편한 데 가서 막걸리 마시면서 품앗이 하고 있고 나하고 달라. 그러잖아요. 난 공법하고 있고 이 사람은 중개사법 하고 있으니 지금도 천천히 하면서 팔도강산 유람하세 하고 갈 텐데 수업도 빨리 끝나고 또 중개사법 뒤에는 민사특법은 또 내가 합니다. 또 가가지고 다 하지도 않아. 그러니까요. 중개사법은 힘들어 죽겠어요. 자,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이제 복습을 천천히 해드리면 좋은데 그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집에서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시간 있으면은 아까 이런 것들 국민택 규모 다시 또 대사롭게 또 부대설 이런 거 복리설 이런 것도 또 해보고 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됩니다. 이제. 그다음에 이제 간선시설은 주택 단지 안에 부대설 중에서도 너무나도 중요한 거 없으면 안 되는 것들 그런 것들 이제 있어요. 도로라든가 도로 상하수도 전기 통신 지역 가스 지역 난방시설 이런 거 없으면 안 되잖아요. 현대인들한테 이런 것들을 이제 부대설 중에 너무 중요하다 해서 또 기간시설 간자가 들어가면 아까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것도 기초가 되는 간부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해서 기간시설은 꼭 암기 안 해도 됩니다. 기간시설이야 돼. 근데 주택단지 안에 주택건설 사업자가 주택만 건설하는 게 아니고 당연히 복리설 이런 거 부대설 기간시설 다 설치해야 되겠죠? 설치해야 돼요. 여기 주택단지가 조금 안쪽에 들어가 있는데 도로가 여기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도로가 있어. 여긴 논밭이야 여기. 근데 여기다 아파트를 짓겠대요. 여기서 여기까지 연결해주는 요거 있어요. 요거. 그죠? 이걸 간선시설 그래요. 간선시설. 이거 누가 설치해야 돼요? 시행자가 설치해야 됩니다. 맞는 말씀이에요. 왜냐면 얘네들 때문에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주택을 100개 이상이나 대지가 16,500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이게 안동에서 이걸 한다 그러면 이 사업자도 좋지만 안동시민들도 뭔가 기여하는 바가 있죠. 안동시민들의 주거권 확보에 도움을 주잖아. 그래서 이 정도 규모일 때는 이런 도로와 상하수도 같은 것들은 지자체가 설치를 해주고 전기, 통신, 지역 난방, 가스 같은 것들은 공급하는 자가 설치해주겠다. 이렇게 했지. 우체통은 누가 설치해주죠? 국가는 짠돌이잖아. 하나 딱 설치해주고 우체통 설치해줘. 채통머리 없이 국가는 우체통이라 하나 설치해주고 말하지. 우체통은 국가 설치. 우체통은 국가. 저는 이걸 이렇게 괄호놓기도 하는데 지금은 안 나올 겁니다. 이런 것들 나오려면 뭐 수십 년에 한 번 나오는 거니까 이런 것들은 내가 별로 강의를 안 해요. 이거 외우라고 안 합니다. 그래서 지금요. 전에 강의하는데 어떤 학생 책에 보니까 제곱미터를 전부 평으로 바꿔놨어 이렇게. 이게 이제 5,000평은 5,000평이에요. 이거는 내가 한 번 해줘. 숫자가 이상하잖아요. 너무 어렵잖아. 왜 16,500이 왜 나왔어? 이게 5,000평인데 근데 왜 그러냐면 거기에 그 강의하시는 분이 제가 장난컨대 그분이 시험을 봐도 50점 못 맞아요. 어려울 때는 무조건 까락이에요. 진짜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간은 보내야 되겠고 강의는 해야 되겠고 강의도 물론 되게 일찍 끝나요. 그래서 이런 거 이제 책에 전부 다 평수를 해놨더라고.
그럼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렸어? 나올 때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학생이 한 게 아니야. 그 교수가. 그러고. 계산 문제 나왔다. 이거 이제 만약 이거는 이런 게 아니고 계산 문제 나오면은 한 30, 여기 30명 앉아 있으면 이렇게 1번부터 시켜요. 이제 몇이냐고. 이런 게 막 이게 이렇게 나왔다. 이거 얼마? 이게 단순한 게 아니지. 개론으로 치면은 컨버스 공식 이런 거 물어봐. 아무 상관이 돼야 안 돼. 안 되겠지. 그럼 비싼 또 물어봐. 한 30분 보냈던. 내가 들었어요, 내가. 재밌는 분 있어.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 내 능력이 대단하다고 생각해. 나는 그럼 절대 강단에 설 수가 없을 텐데 그렇게 소개도 합니다. 그분도 그게 능력이고. 네. 자, 이렇게 이게 이 면적은 이제 나올 가능성은 뭐 없습니다. 여기 이제 공부하시면 누가 설치하는가 이거 생각해야 되겠고 간선실이 뭔가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보세요. 자, 도로나 상하수도, 전기, 통신, 가스, 그리고 지역난방시설, 이러한 주택단지 안에 있는 기관시설을 단지 밖에 있는 같은 종류의 기관시설에 연결해주는 시설을 뭐라고 한다? 간선시설. 그런데 통신, 가스, 지역난방은 주택단지 안에 있는 것도 간선시설이래요. 그 말은 뭐냐면 여기는 통신, 가스, 지역난방은 여기서 여기까지만 설치해 주는 게 아니고 여기 동이 있죠, 동. 그러면 여기까지 이렇게 설치해줘요. 여기도 간선시설이에요. 도로는 여기까지만 간선시설인데 통신, 가스, 지역난방은 어디까지? 주택단지 안에 있는 것도 간선시설이다 이 말이겠죠. 이것도 무슨 말인가 했다가 지문에 나오면 찾아야 됩니다. 통신, 가스, 지역난방은 주택단지 밖에 있는 것만 간선시설이다. 단지 안에 있는 걸 포함한다. 옛날에 짜장면 배달 뭐라고 부르는 게 있었는데 짜장면 배달하는 사람들 뭐라고요? 짱깨는 짜장면을 짱깨라고 하고 배달하는 사람 이거 들고 배달하잖아요. 철가방이라고 철가방이라고 하잖아요. 철가방 이 안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왔죠? 근데 지금 철가방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죠? 누가 배달합니까, 지금은? 통가방이라고. 통 들고 다니잖아? 요기요, 배달의 민족 하는 사람들이 통을 가지고 다녀. 통가방 여기 들어앉더라. 들어요. 통가방은 안에 있는 것도 간선시설이다. 이 말이지. 이렇게까지 만들어줘요. 많이, 굉장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외우는 것보다는 좀 나아요. 이거를 내가 무슨 가방통 하고 넘어가면 무슨 말인가 보는데, 통가방 하니까 또 생각이 좀 더 잘 나겠지, 남들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남들보다는 저랑 공부하면 유리하다. 이 말이지. 그다음에 이제 간선시설 설치하는 거 봤고요. 그리고 이제 누가 설치하는가? 도로, 상하수도는 지자체고, 가스, 지역난방, 전기 등은 공급하는 자가 어차피 나중에 공급하면서 요금으로 또 빼먹겠지 이제. 그래서 걔네들이 공급한다. 국가는 짠돌이라서 뭐만 설치해줘요? 우체통만 설치한다. 이거고요. 이제 설치 비용 양화를 이번은 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공택지 볼게요. 공공택지는 다음에 의해서 개발 총회는 공동주택이 건설된 용지인데 내가 공동택이 건설된 용지는 이제 말 안 하겠습니다. 너무 힘들어 그 말까지 하려고 그러면 그 말까지 해야지 완성된 말인데 그 말은 안 하겠습니다. 시험에서도 알려줘요. 1번 국가나 지자체, 한국공사, 지방공사가 동미택 건설 등을 위해서 토지를 수용해서 조성을 하면 그게 공공택지예요. 물론 거기가 공동택을 건설하게 한 용지 말을 해야 되는데 그 말 안 하겠습니다. 힘드니까. 두 번째 2번 보니까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수용, 사용 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 사업에 따라서 조성되는 것도 공동택지입니다. 1번, 2번의 공통점이 뭐예요? 국가, 지자체 나왔지만 더 공통 수용이에요. 수용 방식. 한지가 아니고 무슨 방식? 수용 방식. 3번 경제개발구역 개발 사업에 따라서 조성되는 공공택지도 택지도 공공택지인데 무슨 방식? 수용 방식. 앞에 다른 말들은 이제 볼 거 없어. 이제 여러분들은 수용만 보면 돼요. 수용 나오면 뭐야? 공공택지. 환지 나오면요? 아닙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지금은 이제 단독 문제를 전에는 이렇게 여기서 한 문제, 내년에는 여기서 한 문제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은 주택법 용어로서 옳은 것은 있고 민영주택이 뭔가, 공유택이 뭔가, 공공택지 하나 집어넣고 또 별개의 단지 하나 집어넣고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계속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근데 난이도는 전체를 물어보는 게 조금 더 쉬울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씩 물어보는 게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자, 공공택지 수용 사용 방식 나왔어. 그러면 공공택지입니다.
또 하나 4번은 잘 안 나오는 편이긴 한데 공공주택 지구 조성사업 해가지고 공공에다 체크하면 되겠죠. 뭘 공부하고 있죠? 무슨 택지 공부하고 있어요? 공공택지. 그러니까 공공택 이런 말 하면 공공택지지 당연히. 다음에 산업단지 개발사업이나 택지 개발사업에 따라 조성된 것도 공공택지입니다. 산업단지 그리고 뭐 택지 개발사업. 다른 거 아니고 산업단지 택지 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은 무조건이 아니고 무슨 방식일 때? 수용 방식. 다른 데는 수용이 붙어 있는데 산업단지나 택지개발사업은 이제 안 붙어 있고, 그리고 혁신도시 개발사업과 그럼 또 있죠. 행정중심 복합도시 개발사업도 있어요. 그래서 그 네 가지는 수용이란 말이 안 붙어 있어. 그러니까 외워야 돼요. 공무원들이 무슨 행정 국가에서 혁신 행정을 해라 그랬더니 혁신 행정을 하라고 하니까 공무원들이 평지에서 일하는 게 혁신 행정이에요. 산에 가서 일하는 게 혁신 행정이에요. 뭐가 더 혁신적이야? 평지를 택하는 게 혁신이에요. 산을 택하는 게 혁신이에요. 산을 택하는 게 혁신이죠. 그래서 보세요. 산을 택한 게 혁신행정 맞는 안 맞는가? 거기 써있죠? 산을 택한 게 혁신행정을 써있잖아 지금. 이게 산을 택하는 것이 혁신행정이다. 산업단지 택지개발지구 우리 혁신도시 개발사업과 행정중심 복합도시 개발사업에 따라 조성되는 공동택 건설 용지를 뭐라고 한다? 공공택지라고 한다. 그래서 다른 건 수용과 공공으로 찾으면 돼요. 근데 이건 그 밑에 있는 4개는 그런 힌트가 없기 때문에 산을 택하는 것이 혁신행정이다. 이렇게 이제 해서 외우시고, 다음에 102페이지 리모델링. 리모델링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택을 대수선하는 리모델링이고 하나는 증축하는 리모델링이 있어요. 대수선하려고 그러면 10년 이상 지나야 돼요. 10년. 그리고 증축은 15년 이상 지나야 되는데 내가 읽지 않는 것들은 여러분 보지 마세요. 거기에 괄호에 무슨 15년, 20년인데 그거 보지 말고 몇 년 이상 지나야 돼요. 증축하려고 그러면 15년 이상 지나야 됩니다. 증축은 어디까지 할 수 있냐면 현재 만약에 여러분들의 집이 주거 전용 면적이 100이면 130까지 할 수 있어요. 30% 할 수 있어요. 30. 그럼 85야는 40까지 할 수 있는데 근데 하나 그냥 단순하게 30 이것도 기억이 안 나는데 85야 할 때는 40 너무 어려워. 괄호에 있는 말이. 그러니까 안 합니다. 그런 것들은 강의. 자, 얼마까지 증축할 수 있어요? 30. 근데 주거 전용 면적 안방을 늘리다 보면은 거주하는 사람도 많을 것이고 복도 계단도 좁을 수 있죠. 그래서 공용 면적은 30% 잡아먹지 않고 별도로 증축할 수 있습니다. 공용 면적을 증축한다고 해서 증축 가능한 면적이 삭감이 돼 안 돼?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별도로 증축할 수 있고. 근데 이제 증축을 하는데 증축만 하면 아파트 값이 뜰 때가 있다고 했어요 옛날에.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증축은 좀 해야 되겠어. 그래서 너희들에게 허용된 증축 가능한 면적 중에서 일부를 세대수를 증가해서 그걸로 분양 대금으로 증축 자금을 써라, 리모델링 써라 하는 것이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아파트 단지에 200세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30%씩 증축하면 참 좋긴 좋은데 돈이 부족해. 그러면 200세대니까 만약에 100제곱미터라고 한다 그러면 6천이 가능한데 6천 중에서 일부를 세대를 만들어서 분양을 하는 거지 이제. 근데 증가되는 세대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한테 증축할 면적이 너무 많이 줄어들면 돼, 안 돼? 안 되죠. 증가되는 세대수는 목적이란 말이야. 수단이 목적이 아니라고. 그래서 증가되는 세대수는 기존 세대수의 30이 아니고 15%예요. 15%. 자, 증축 면적 얼마? 30. 증가되는 거 얼마? 30이 아니고 15%. 다 쓰면 안 돼. 15%만 써라. 조금만 써라 이 말이에요. 조금만 써라. 그때 어떤 사람이 15% 세대수가 증가되지만 이 사람들한테 200평씩 주면 다 쓰는 거 아닙니까? 이럴 수도 있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100에 살고 있는데 새로 증가해서 200을 만드는 그런 세대수 증가형 사업 하겠어 안 하겠어요? 현재 우리는 100인데 만약에 국가에서 그런 규제 안 해도 이제 지금 200세대잖아 우리가. 그죠? 200세대인데 이걸 15%만 해라니까 30세대 하면서 얘네들한테 전부 줘. 2천을, 6천을. 그럼 200제곱미터가 되는 거 아니에요? 논리적으로 따지면은 그렇게 가지고 아파트 분양하겠어 안 하겠어? 돈은 벌 수 있잖아. 돈은. 그죠?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한다 이 말이지. 아니 나는 100인데 지금 우리보다 훨씬 부자를 모셔야 되는데 안 하지. 그러니까 면적은 말 안 해도 그냥 세대수를 15만 증가할 수 있다 이래도 거기에는 우리가 가진 면적보다 더 큰 평수 안 만들어 절대. 이제 재미삼아 했습니다. 왜냐면 이런 게 만약에 지금 법에서 약간 공백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냥 15% 증가할 수 있다. 세대수만 아니라 주거 전용 면적을 몽땅 쓰더라도 법을 위반한 건 아니야. 그럼 이제 우리보다 더 큰 평수가 만들어지겠지. 이제 부자들이 오니까 우리가 기가 죽겠지. 그래서
그렇게 안 한다고 그래서 절대. 네, 재밌는 게 있어요, 이제. 자, 다시 몇 퍼센트 증가할 수 있다? 15%. 우리 개별적으로는 이제 30 증가할 수 있고요. 그래서 새로운 세대수를 지금 30세대를 만들려고 했더니 한 동을 만들고 싶어 이제. 그래서 우리 여러분 아파트 단지에 한 동을 어디다 만들 곳이 잘 떠올라요, 안 떠올라요? 없어. 도로라든가 있고 또 동과 동 사이에는 일정한 거리, 채광권 확보를 위해서 높이 제한, 거리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다 타이트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새로운 동을 어디다 하나 추가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요. 세대수를 증가할 때 그럼 이제 어떻게 위로 올리는 것이 가능할 수 있고 위로 올리면 좀 편할 수 있어. 그걸 수직 증축형 그래요. 수직 증축 위로 올리는 거. 위로 올리는 것은 처음에 아파트를 건설할 때 일정한 그런 내구력을 계산해서 건설했을 텐데 무한정 올리면 돼, 안 돼? 안 되겠죠. 그래서 3계층까지만 가능해요. 몇 계층까지 올릴 수 있다? 3계층. 근데 얘가 14층 이하래요. 현재 아파트가 14층이래. 그럼 2개까지 못 올려요. 예, 자, 102페이지. 이런 숫자 다 물어봅니다. 증축은 몇 년 지나야 돼요? 15년. 얼마 증축할 수 있어? 30%. 몇 퍼센트까지 세대수를 증가할 수 있어? 15%. 몇 층 올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15, 3이네요. 15, 3 알면 나중에 14층은 2계층 이런 것도 떠올릴 수 있어요. 15, 3이요. 15년 30%, 15% 몇 계층? 3계층. 자,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까지 봤고요. 세대 구분형 공동택 볼게요. 세대 구분형 공동택은 여기 사업계획 승인을 봤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새롭게 만들어지는 세대 구분형이 있고 기존의 아파트를 세대 구분형으로 개조하는 게 있고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 아파트를 만드는데 내부 구조를 봤더니 여기가 101호인데요. 이걸 벽을 설치해 놓고 물론 내력벽 설치하면 안 되고 언제 철거할 수 있는 간단한 벽을 설치해요. 여기다 욕실, 부엌, 따로따로 해. 현관도 따로 설치해. 그래서 여기 주인 살고 세입자가 사는 거예요. 이거는 구분 수요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새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의 세대요. 그리고 여기에 아파트는 주차 면수를 확보할 때 주거 전용 면적이 비례해서 합산하는 공식이 있는데 그게 만약에 계산했더니 0.9대가 나와도 한 대는 무조건 확보를 해야 돼요. 아파트는 주차 면수를. 이때 근데 이거를 두 개 세대로 보면 아파트 주차를 2대 확보해야 되겠죠? 한 대만 해도 돼요. 예, 면적이 얼마 안 된다 그러면. 그래서 이 구분된 세대수에 관계없이 주택 건설 기준을 적용할 때는 몇 개의 세대로 본다? 하나의 세대로 본다. 자, 어쨌든 하나의 세대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냥 여러분들 통합해서 주택 건설 기준도 그렇고 세대수도 그렇고 그러니까 구분 수요 못하니까 하나의 세대인데 그냥 여러분들 두 가지 구분하려고 얘는 몇 개의 세대다? 한 개의 세대. 한 세대로 본다. 구분 수할 수 있다 없다 그러니까 없다. 근데 이런 것들을 또 너무 많이 만들면 주차장이 부족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전체 세대수의 3분의 1. 그리고 면적도 3분의 1. 그러니까 똑같은 거니까 세대수의 3분의 1인지 면적 3분의 1인지 생각하지 말고 그냥 3분의 1. 무슨 공동택을 공부하고 있어요? 세대 1. 하나의 세대를 철저하게 독립적인 공간을 이용해서 새를 들 수 있도록. 예전 같으면 혹시 이게 개방돼 있어도 형편이 너무 어려우면 주인 눈치 보면서 새를 사는 사람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파트는 쉽지 않았겠지만 뭐 있었지 가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려고 해야 안 해요. 사람들이 안 하지,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좀 분리해서 새를 자유롭게 줄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자, 여기 페이지. 세대 구분형 공동택은 구분된 공간을 따로따로 구분 수요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원래 이제 우리 민법에서 구분 소유권이 인정되려면 기능상 그리고 구조상 독립성이 있어야 되고 독립성만 있으면 돼요. 다른 뭐가 또 추가 필요합니까? 뭐가 있어야지? 네? 내가 여기 전원주택을 살고 싶은데 1층, 2층 완전히 독립된 공간, 독립공간. 자, 독립성이 있어. 그럼 각각 구분 소유권의 객체가 성립하는 필요 조건이 있지만 충분 조건 충족했어 못했어? 이거 뭐 구분 건축물 돼 안 돼? 아직 안 됐어요. 내가 독립적인 걸 해서 나 살고 아들 살고 손자 살고 할 수도 있잖아. 그럼 이건 뭐야? 집합 건물 아니잖아요. 단독주택이지, 그죠? 공동택이 되려고 그러면
독립성 있어야 되고 뭐 해야 돼? 이거를 근데 이걸 만들어 놓고 분양을 했어. 이거 A 사세요, B 사세요, C 사세요. 가지고 각각 분양했어. 이게 구분의사예요. 이게 구분의사. 구분의사. 이걸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하려는 의사. 그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없으면 안 되죠. 등기는 안 해도 되지만 구분의사가 있을 때 이제 구분 객체가 되는데 여기도 구분되어 있지만 구분의사가 없어. 지금 독립된 공간을 구분소유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법에서 구분소유할 수 없다. 자, 그 밑에 1번 사업계획 승인에 따라 건설되는 세대 구분형 공동택은 욕실과 부엌과 현관을 각각 갖추고 있고 그리고 경량구조 그건 보지 마시고요. 얘 너무 많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체 세대수의 얼마 이내로 한다. 3분의 1로 한다 하는 거고. 근데 그 밑에 있는 공동택 관리법은 뭐냐면요. 이미 만들어져 있어. 전부터. 예? 새로운 사업계획 승인이 아니고 전부터 있었던 주택, 아파트 있을 수 있죠. 여러분 살고 있는 거 여기를 101호를 세대 구분형으로 만들어 볼게요. 자, 철저하게 분리시켜 줘야 돼요. 각각 뭐가 있어야 돼? 사람 사는 곳이니까. 욕실과 부엌은 다 있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 현관을 따로 둘 수는 없어요. 이미 현관이 좁게 만들어져 있단 말이에요. 지금 구조가. 그러니까 현관이 하나 지금 현재 현관. 하지만 출입문은 따로 둬야 돼. 출입문을 따로 둘 거 이렇게 있죠. 근데 현관과 출입문을 틀리게 안 할 겁니다. 이게 뭐 내용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다 그러면 그런 것도 물어볼 수 있겠지만 그건 거의 여러분들이 좀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틀리게 안 할 거고 이제 숫자 가지고 틀리게 할 겁니다. 한다 그러면. 근데 여기서 다른 복잡한 문제 있지만 하나만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공동택 관리법에 따라 만들어진 세대 구분형은 얘는 처음부터 예상하고 설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얼마이네? 3분의 1. 근데 얘를 너무 많이 하게 되면 여기가 굉장히 큰 문제가 생겨요.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전체 세수에는 10분의 1만. 이 10분의 1, 여기가 만약에 300세대라고 가정할게요. 그럼 몇 세대까지 할 수 있다는 거야? 30세대가 가능하다. 여기는 300세대면 100세대가 가능하다. 얘는 3분의 1이니까. 근데 그것도 이 30세대를 어떤 특정 동에다가 너무 갖다 많이 붙이면 안 되겠죠. 여기만 전부 다 세대 구분을 만들면 여기 앞에 있는 주차장은 막 난리가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동, 어느 동에 하더라도 그 동에 3분의 1 하는 건데, 그럼 그 말은 너무 어려워. 그 말이 너무 어려우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내가 아무리 설명해도 나중에 3분의 1이 무슨 말이고 10분의 1이 무슨 말인지 몰라. 이제 나중에 섞여가지고. 책을 봐도 몰라. 근데 머릿속에 기억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하지 말고. 저는 나중에 여러분 시험 볼 때 기억하는 걸 항상 거기까지 강의를 하는 거예요. 제가. 아니, 맞다지만. 내가 이것만 설명하고 이렇습니다 하면 여러분들은 끄덕끄덕하고 넘어가요. 몰라, 지금. 기억도 안 나. 이 내용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건 주제치고 시험 내용에서 기억을 해야 되는데 기억이 안 나. 그래서 이제 자꾸 부연 설명하는 거예요. 전체 얼마이네? 사업계획 승인 받은 것은 전체 얼마이네? 3분의 1. 여기는 공동택 관리법 전체 얼마이네? 이건 이렇게 하면 이제 좀 생각이 날 수 있겠죠. 이거 틀리면 내가 뭐라고 돌린다고 그랬는데? 세대 구분형 공동택인데 세대인데 3분의 1이잖아. 틀리면 뭐라고 그래, 내가? 뭐라고 이제 뒤에 뭐 두 글자 붙이면은 잘 까먹는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자,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 받은 것은 3분의 1. 공동택 관리법은 구분된 공간의 세대수는 기존 세대를 포함해서 2세대 이하일 거. 이건 뭐 무시. 뭐 이런 거 틀리면 나와서 틀리면 어쩔 수 없어. 자, 구분 출입문을 설치할 욕실과 부엌과 출입문을 설치할 거. 해당 주택단지 안에 있는 공동택 전체 세수에 얼마 이내로 한다. 10분의 1. 공동택 관리법 10분의 1. 그것만 기억하시고 이제 다른 거는 편하게 읽으시고 얘는 외우시고 꼭. 주택 건설 기준을 적용할 때는 구분된 공간에 관계없이 몇 개의 세대로 본다. 하나의 세대로 본다. 103페이지. 도시형 생활택이요. 도시형 생활택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도시형이니까 도시적에 건설되겠죠? 그리고 국민주택 규모여야 되고요. 그러니까 도시에 있는 국민규모 보니까 85 이하여야 되겠네. 그죠? 너무 많으면 안 돼. 도시형 생활택은 또 주거 기준이 또 열악하기 때문에 너무 많으면 안 돼. 주택법에서는 내가 많다 적다를 앞으로 300이라고 할게. 300. 많다 적다 몇 개? 300. 정비법은 몇 개로 했어요? 100명. 조합은 100명. 300입니다. 도시형 생활택은 여건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너무 많으면 안 돼. 몇 세대 미만? 300세대 미만으로 해야 됩니다.
300이 몇 군데 나와요, 이제. 공구. 조금 전에는 이제 단지를 말했는데, 이게 하나의 공구입니다. 하나의 단지. 하나의 단지인데, 여기가 막 3000세대래. 굉장히 크죠? 너무 크면은, 이걸 한꺼번에 사업하기 어려울 때는, 이걸 나눠서 할 수 있어요. 1공구, 2공구, 이런 식으로 나눌 수가 있어. 공구별로. 공구별로 사업계획서를 판다 그래. 이거 하나의 단지예요. 하나의 단지인데 나눠서 하는 거야, 지금. 공구별로. 하나의 공구가 꽤 많아야 돼. 몇 세대 이상? 300세대 이상이야 돼요. 그러면은 만약에 공구별로 사업계획서를 받으려고 한다 그러면 주택단지 세대수는 적어도 몇 세대가 돼야 돼? 600세대가 돼야지. 하나의 공구가 300 이상이라고 했잖아. 그럼 공구별로 사업한다는 것은 적어도 공구가 몇 개 있다는 거야. 2개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단지는 몇 세대가 돼야 돼? 600. 만약 500이면 하나는 300 만들지만 하나는 200밖에 못 만들잖아. 그럼 안 돼. 공구별로 300 이상이 되니까. 공구는 좀 많아야 돼. 몇 세대? 300. 그 전체는 몇 세대? 최소한 몇 세대가 돼야 돼? 600. 그리고 이제 공구와 공구 사이는 600에서 차관을 해서 6m에 6m, 3m가 아니고 몇 미터? 6m 장에 도로나 또는 담장, 조경설, 놀이터 같은 걸로 경계를 명확하게 구분할 것 있어요. 몇 미터? 6m. 600에서 이제 300부터. 많다 적다가 300이에요. 여러분 그런 거 가지고서 나중에 생각나는 숫자들이 몇 개 있어야 될지. 그래서 300세대 미만으로 해야 된다. 책에 소개 안 했는데 나중에 거기다 도시형상한테 옆에다 한번 써보세요. 국민특규모, 국민규모 써도 돼. 나는 강의할 때 이제 국민규모를 할 거예요. 국민규모. 그리고 몇 세대 미만? 300세대 미만. 시험에서 나왔는데 이거를 작년이가 재작년에 300세대 이하 이렇게 가지고 출제를 한 놈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공법은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미만, 이하, 이상, 초과 이런 것들을 틀리게 안 내요. 과반수와 2분의 1도 거의 틀리게 안 해요. 제가 딱 하나 이하를 말하는 게 있는데 주말 체험 영농 목적의 농지를 소유할 때는 1000제곱미터 미만이다. 이거는 왜냐면 1000 이상은 농업인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요거는 한번 내더라도 그럴싸한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뭐 숫자가 수만 개가 나오는데 그것을 이하인지 미만인지 그걸 어떻게 체크를 하겠어요. 그래서 안 내는 게 불문율인데 그래도 이걸 신경 안 씁니다. 그러면 이제 또 이거 가지고 신경 쓰다 보면은 다른 거 공부 못 해요. 자, 300이 많다 적다. 물론 나는 이제 읽을 때 300 미만 이렇게 읽어주지만 까먹을 수 있어요. 공양미 300석이라 300 미만인가? 뭐 아무튼 괜히 또 그 생각이 나네. 쓸데없이 그런 거 안 해야 되는데 어쨌든 300세대 미만이다. 자, 여기는 세 가지 형태가 있는데 소형주택이 있고 단지형 연립이 있고 단지형 다세대가 있습니다. 연립과 다세는 4계층 이하고요. 연립은 660 초과예요? 이하예요? 연립과 다세대 중에 뭐가 더 커요? 초과입니다. 연립이 초과예요. 연초 660 초과. 그리고 다세대는 4계층 이하인데 660 이하입니다. 이하. 연립은 초과 이하. 잘못 그랬나? 얘가 좀 더 크게 이니까 이렇게. 얘하고 얘를 하나의 건축물에 건축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의 건축물에 연립과 다세대를 섞어서 건축할 수 있어? 없어? 없죠. 당연히 큰 거는 연립이고 작은. 왜냐하면 이제 얘하고 얘는 섞으면 안 돼. 소형주택과 연립, 소형주택과 다세대 섞으면 안 됩니다. 법에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떤 분이 이제 중개사 활동하는 분인데 법의 문구에 따르면 이렇게는 섞을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는 섞을 수 있다. 이렇게 한 분 있어요. 똑똑해. 굉장히 내가 볼 때는 똑똑한 거예요. 왜냐면 그 문장의 의미를 아는 거거든. 근데 이거를 이건 잘 모르신 거지, 그분이. 내가 볼 때는 그분은 굉장히 똑똑한 거예요. 누가 알려준 게 아니고 그 문장을 분석해서 그 문장의 의미가 이렇게는 역지 못한다고 말을 안 했네. 이걸 파악한 거야.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저 같으면 잘 몰랐을지 몰라요. 근데 이걸 안 했다, 내가 강의를 안 했다 그러면 섞으면 안 돼. 그리고 도시형과 도시형 아닌 것도 섞으면 안 됩니다. 2층까지는 85, 3, 4층은 100. 100은 도시형 아니죠? 이렇게 섞으면 안 돼요. 도시형과 도시형 아닌 것들 또 얘네들끼리도 섞으면 안 됩니다. 다만 소형주택은 예전에는 원룸형 그랬거든요. 원룸, 여러분들 원 플러스 원 좋아요, 싫어요? 좋아하죠? 원 플러스 원은 됐어요. 원룸형 주택에 내가 여기는 이제 뭐 분양을 하거나 세를 주고 여기다가 주인이 사는
85를 초과하는 것을 하나 붙이는 건 됐었어요. 그리고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은 20층까지는 원룸형, 지금 소형주택, 그리고 그 이상은 일반 주택을 할 수도 있어요. 여기 옛날에 원룸형 그래서 1+1 강의가 좋았는데 지금 2+1 할 수도 없고, 어떤 소형주택에는 다른 게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그 정도만 생각합시다. 다른 게 있을 수 있다. 소형택은 85 이하가 아니고요. 60 이하여야 됩니다. 60 이하. 소형택 얼마야? 60제곱미터 이하. 그런데 전에 원룸이라고 했죠? 그래서 얘는 공간이 하나여야 돼. 막으면 안 돼. 막으면 원룸이 아닙니다. 룸이라고 이렇게 구분된 공간을 룸이라고 하는 건데, 다만 그래서 이제 욕실과 부엌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지, 주택이니까. 보일러실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이제 만약에 있다고 쳐요. 자, 이걸 하나의 공간을 하라고 했죠? 하나의 공간이니까 무슨 문제가 생겨? 욕실이 보일라 말라. 욕실 보일라 문제가 생기네. 욕실이 보인다고. 욕실 보일라. 국어에는 보일러라고 돼 있지만 내가 일부러 촌스럽게 보일러라고 쓴 거야. 욕실이 보일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막을 수 있죠. 그래서 욕실과 보일러를 제외한 나머지는 하나의 공간으로 한다. 이렇게까지 재밌게 말을 다 해준데, 우리 학생 한 명이 2차만 보는데 7월에 왔어요. 근데 이제 일을 하시는 분인데 1시면 가도 수업이 2시에 끝나는데, 그분 이걸 틀렸어요. 욕실과 부엌, 이거 나올 줄 알고 내가 이렇게 강의했거든. 욕실과 부엌을 제외한 나머지를 하나의 공간으로 할 거, 이렇게 딱 나왔다고. 정확하게 내가 예상이고. 그러니까 이거는 있어야 되는 거고, 요거는 막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욕실 보일라 했는데도, 네. 물론 이제 컨디션 아니면 깜빡할 수 있어요. 근데 그분이 몇 달 안 하고 3시간씩만 공부했고, 일을 하시느라고 바빴고, 스스로가 또 이제 9월, 10월에는 시간을 내겠다 그랬는데, 회사에서 맡은 일이 많다 보니까 뭐 돈은 벌어야 되고 어쩔 수 없이 애들도 키워야 되고 그러니까 일이 바빠서 휴가도 못 내고, 그래서 딱 한 문제라도 떨어졌어요. 올해 9월에 온다 그래서 오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왜 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올해 9월에 온다고. 올해 9월에 와서 공부를 하겠대요. 1차를. 아무리 만만해도 그렇지, 제가 양을 많이 줄여줘요. 그분도 뭐 나름대로 또 똑똑하신 분이지만 9월에 안 돼요. 언제 와야 되나 그래서 7월에 올까요? 그래서 그때 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안 돼. 7월에도 내가 만만 아파요. 아무리 그래도 5월에는 와야 된다. 아직까지 안 오신 거니까 7월 이후에 올 것 같은데 오지 말라고 그러니까 집에서 인강 내가 공짜로 열어줄 테니까 인강 보시라고 그러니까. 학생 치고 우리 학생 중에 떨어진 사람도 하고 봅시다. 그냥 기본이라는 게 있거든요. 기본. 그래서 이게 합격을 내가 한 70점 합격해도 실제 아는 거는 한 40%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것도 안 돼 사실은요. 자, 근데 그게 시간이 이러면 까먹죠 다. 기본적으로 외워야 되기 때문에 안 돼요. 그다음에 여기 소형택 이거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를 하나의 공간을 해야 된다. 그런데 만약에 30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얼마 이상일 때요? 30제곱미터 이상이에요. 얘가 좀 커요. 이제 소형택인데 60이라 이 말이죠. 이때는 욕실, 보일러실 이거 막아놓고 침실을 3개까지 둘 수가 있어요. 침실이란 말 자체가 막아둘 수 있다 이 말이겠죠? 자, 침실을 몇 개까지 둘 수 있어? 3개까지. 근데 또 침실이 3개면 각각 거주하는 사람이 3명이란 말 아니에요. 그럼 차들 갖고 다닌다 이 사람들이. 주차장이 부족할 수 있어. 이 침실이 그래서 2개 이상인 것은 전체 세대수의 3분의 1까지만 됩니다. 주차 수를 0.5대 이상 확보했을 때는 2분의 1까지 가능하다. 근데 그건 너무 어려워. 그건 하지 말고. 시험에 낸들 하지 말고. 너무 어려우니까. 침실은 몇 개까지 둘 수가 있어요? 3개까지. 3개. 3개 이하니까 3개까지. 전체 얼마야? 3분의 1. 아까 저기 세대가리도 3분의 1이었죠? 침실은 7제곱미터 이상 해야 됩니다. 이 숫자는 쉽네. 침실은 얼마 이상 해야 돼? 7제곱미터 이상. 침실 7. 자, 몇 개까지 둘 수 있다? 침실을 3개. 이건 뭐 틀리게 안 할 거고. 전체 얼마이네? 3분의 1. 얼마 이상일 때? 30제곱미터 이상일 때. 그나마 그 숫자가 좀 비슷한 숫자가 나와서 다행이네요. 그 다음. 소형택, 세대별 주거 전용 면적은 60제곱미터 이하일 거. 세대별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과 부엌을 설치할 거.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하나의 공간으로 해야 되고, 물론 뭐는 막을 수가 있어요. 욕실, 보일러 이거를 제외한 나머지는
하나의 공간도 해야 되고 부엌을 막으면 안 돼요. 주거 전용 면적이 30 이상일 때는 침실을 3개까지 둘 수가 있다. 근데 이렇게 침실을 여러 개 두는 그런 소형택은 전체 세대수에 얼마 이내로 해야 하다? 3분의 1 이내로 해라. 그랬어요. 침실은 7제곱미터 이상. 바로 안에 그러니까 주차 수를 얼마 이상 확보하면 2분의 1까지 이걸 하지 말고 그 말 자체가 어려워요. 말 자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무시하고 자 지하에 설치하지 않을 것. 자 다시 30 체크해요. 숫자 쉽게 탁 통일시켜야지. 30 3분의 1 3개 이렇게 묶어놔야지. 오히려 전에 30제곱미터 이거 숫자가 하나밖에 없었는데 차라리 숫자가 많을수록 저는 더 좋아요. 강의에서 좋은 게 아니고 저 같은 사람 더 좋아. 30만 하면 깜빡하면 나중에 그거 뭐였더라 하는데 30, 3개, 3분의 1 하면 어느 하나가 생각나면 다른 것도 생각이다. 그래가지고 다음에 이제 단정연립과 단정다세대는 별거 없습니다. 다만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를 해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5계층까지 가능할 수 있어요. 도시형 생활태가. 도시형은 심의를 거치면 몇 개까지 가능하다? 5계층. 근데 평소에 연립 다세대를 5계층까지 가능해. 자꾸 그러면 안 돼. 평소에요. 4계층입니다. 이제 아직 극히 예외적으로 여기서 그렇다는 거죠. 그 밑에 하나의 건축물에 도시형과 도시형이 아닌 것 또는 도시형끼리도 섞여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 있어야 돼요. 안 되는데 여기서 그냥 하나 봅시다. 다른 거 복잡하게 보지 말고 소형주택 거기 원룸형이 되어 있는데 소형주택을 좀 고쳐주세요. 2번에 원룸형이 아니라 소형주택. 원룸형은 되는데 소형주택으로 소형주택. 두 번째도 준주거적 원룸형 돼 있죠? 소형주택. 자, 소형주택에는 다른 주택이 첨가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런 정도만 그냥. 준주거적 상업적 이런 거 보지 말고. 어려워서 안 돼요. 자, 소형주택에 일반 주택이 붙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런 정도 치지만 가지고 넘어갑니다. 이제 여기가 중요하게 다뤄지는 부분이 아니니까 그 정도하고. 자, 이제 공구. 하나의 단지에 둘 이상으로 구분되는 구역으로서 사업계획 승인을 한꺼번에 받는 겁니다. 하나의 단지. 근데 이제 착공이라든가 또는 분양 같은 거. 그리고 공사 다 끝나고 나서 사용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사용검사를 받는 거. 입주를 하는 거. 이런 것들을 각각 따로 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공구. 공구별로 주택이 좀 많아라고 했죠? 몇 세대 이상이어야 된다. 300세대. 그러니까 단지는 적어도 몇 세대? 600세대. 그리고 단지 공구와 공구 사이는 몇 미터 이상의 도로 등을 설치하라고요? 6m. 여기에 300, 6m, 600세대 하는 게 있어요. 근데 6m에는 도로, 부대시설, 조경시설, 어린이 놀이터 이런 것들은 예를 드는 거니까 절대 외우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주거 전용 면적 산정까지 시간 됐으니까 10분 쉬었다가 면적 산정 볼게요.